오늘 살기입니다. 아내 몰래 비트코인에 넣은 돈이 나락을 쳤는데 아내는 아들 차를 사주자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에 아내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아들 취업 축하 겸 차를 한 대 사주면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밥을 먹던 숟가락이 멈춥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래도 안 돼도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머릿속에서는 핸드폰 속 빨간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내는 아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슴 한쪽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밥맛이 사라지죠. 한술 더 떠보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저녁을 마칩니다.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오늘도 넘겼다 하는 안도와 내일은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네요. 혹시 나만 이런 선택을 했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났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며칠 만에 벌었습니다. 그 순간 일을 해서 버는 돈이 헛수고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은 약함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죠. 누구라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초기 수익이라는 달콤한 경험이 더 큰 판을 벌이게 만듭니다. 작은 성공이 과신을 만들고 과신이 더 큰 베팅을 부릅니다. 작은 돈이 퇴직금 전체로 이어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 단계씩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말 힘든 것은 돈을 잃은 것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무거운 것은 그것을 숨기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생활비를 주면서 표정 관리를 합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아들 취업 선물 이야기가 나오면 웃는 얼굴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얼굴 뒤에서 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대화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항상 복잡하죠. 몸이 무겁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숨기는 것은 심리 건강과 관계 만족도를 동시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아내 몰래 넣은 것, 그리고 그 돈이 나락을 친 것. 이 비밀은 아내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게가 배로 느껴지는 것이죠. 한쪽 어깨로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비밀도 마찬가지죠. 밤이 깊어갈수록 한숨이 길어지고 숨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걸음걸이까지 비틀어지죠. 새벽에 아내가 잠든 사이 핸드폰을 꺼내 차트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뒤집어 놓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오르겠지 라는 희망과 이걸 아내가 알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번갈아 오죠. 그 새벽의 무게를 매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겠지 라는 마음, 약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손실을 이득보다 약 2배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멈추면 손실이 확정되어 버리니까 차라리 계속 들고 있는 것이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을 보면서도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멈추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신호등이 빨간불을 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더 깊이 빠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죠. 더군다나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잃었다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죠. 그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의 다른 얼굴이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것이죠. 가족을 위해 시작한 마음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 의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퇴직금을 넣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선택이 전부를 규정하지는 않아요. 수십 년 어깨를 맞대고 아이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이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래도 실수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자책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 상황을 바꾸지 못하죠.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비밀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답을 준비한 뒤에 말하겠다는 마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답을 준비해서 말하겠다는 것은 사실 말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답이라는 것은 오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의 얼굴을 보고 용기 내보세요. 사실 이야기할 게 있다.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몇 달간 짊어지고 있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그 다음이 두렵습니다. 아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상황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입을 여는 것이 관계에 훨씬 덜 해롭습니다. 이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3가지만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완성도가 아니라 입을 여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21번 고르고 시작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변명보다 사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나빠서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라는 이유를 먼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이유가 아닙니다. 그동안 소직하지 못했다. 이 말이 이유보다 먼저 나와야 합니다. 돈을 잃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숨겼다는 것이 아내에게는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긴 기간이 길수록 배신감은 커지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 않으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 정도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마주하는 것이 혼자 숨기는 것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함께 방법을 찾겠다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난 뒤에 아내가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한동안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중요한 것은 반응을 견디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아내에게도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내가 왜 이제야 말해?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걱정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투자해서 잃은 것이 얼마인지를 종이에 적어봅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는 머릿속으로만 떠올릴 때보다 덜 무섭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보이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에는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다음 달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적어가면 됩니다. 아들에게 차를 사주는 문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축하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비싼 차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면 취업한 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혼자 수습하려는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함께 아는 것이 함께 대처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경제 상황을 공유한다는 것은 경제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은 잠깐이고 같이 짊어지는 안도는 오래갑니다. 아내에게 경제 상황을 처음 공유하는 날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짊어지는 무거움은 비밀의 무거움과는 다릅니다. 견딜 수 있는 무거움입니다. 필요하다면 재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혼자 판단해서 시작된 일을 혼자 수습하려 하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기 쉽죠. 전문가의 시선이 객관적인 방향을 잡아줍니다. 첫 상담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 번만 문을 두드려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기다리면 되겠지 라는 마음은 약함이 아니에요. 사람의 뇌가 손실을 피하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그것을 두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의 무게가 잃은 돈보다 더 무겁습니다. 비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혼자 짊어진 짐은 결국 삶 전체를 기울게 만듭니다. 한 가지만 결심한다.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와 마주한다.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조용히 말을 시작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변명이 아닌 사실을 꺼내고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돈은 잃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신뢰는 아직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사실 이야기할 게 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 무섭겠지만 그 두려움은 매일 새벽 혼자 차트를 확인할 때의 두려움보다 짧습니다. 숨기는 매일이 쌓이는 고통이라면 입을 여는 것은 단 한 번의 고통입니다. 숨겨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입을 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기였습니다.